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갔다 오다가 큰애 가게 가서 필라프 하나 이렇게 포장해 달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필라프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필라프하고 파스타만 알아요. 다른 이름들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요즘 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게 거의 12,000원 돈이에요. 비싸죠? 여러분 같으면은 요거 하나하고 요거 12,000원 주고 잡수겠어요? 나 같으면은 김치찌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거 맛이 있더라고요. 잘 이 맛을 몰랐는데 요즘은 안 먹으면은 가끔씩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그래서 가게 갔다 왔어요. 이거 맛있어요. 이 김치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작년에 12월 달에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어머니가 담근 거예요. 네 자녀에게 다 나눠준다고 큰 배추를 해서 한 접을 담궜대요. 그래서 저를 세 통 주셨어요. 그래갖고 가져와서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이 배추 김치에다가 생선을 넣어가지고 생선을 동태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참치도 넣고 뭐 생선을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 대신 액젓을 안 쓰니까 액젓 대신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원하고 참 맛있어요.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먼저 밥부터 먹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그동안에 계속 영하 10도, 14도 이렇게 한 2주 동안 계속 추웠어요. 지난번에는 제일 많이 내려간 적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추워요, 여기가. 올겨울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아침에 출퇴근하는 것도 노상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얼어 있어가지고 많이 그 길이 얼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부장님이 한 분이 오늘 연차해갖고 한 분이 쉬시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도 그 오늘 쉬고 그래서 2사람이 빠졌어요. 오늘은 회사에 갔더니 아침부터 마당에다가 자갈을 갖다 까느니라고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덤프차가 한 20대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 쓰지 않고 있는 마당에다 깔아가지고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아주 활용하려고 그렇게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컨테이너도 있던 위치에서 그 반대편으로 산 밑으로 옮기고 해가 잘 안 들어와서 추울 것 같은데 여름에는 시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배선을 한 60m는 전기 배선을 다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데 땅이 얼마나 꽁꽁 얼어 있는지 지게차가 큰 바가지 말고 한 요만한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요만한 거 이렇게 바가지 이렇게 파는데도 그게 땅이 파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한 20cm 정도, 한 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뼘도 안 되게 땅을 파가지고 전선을 그쪽으로 묻어가지고 컨테이너로 연결을 했어요. 아마 전기 연결은 내일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공장 안에서 일을 했는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뭐 이것저것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고 옷도 다 버리고 위에 옷까지 다 버렸어요. 이 위에가 흙이 다 묻고. 근데 저녁에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김 차장님이 갑자기 바깥으로 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갔더니, 이 겨울에 하수구 구멍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 물이 전부 다 도로 한쪽 가로해서 물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올까봐 또 물을 틀어놓으니까 밤에도 그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결국은 도로에 자꾸 얼음이 얼어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이 이제 여러 사람 불러내가지고 나보다가 한 2시간 전부터 그 물 내려오는 또랑이나 흙 다 파내고, 지게차 오라 해가지고 포크레인 오라 해가지고 그 뚜껑 다 열어 제치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까지 불러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좀 없느냐는 식으로 나를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페인트통, 한 요만한 페인트통 갖다가 그 또랑이에 고여있는 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퍼내고, 밑에 있는 하수구 구멍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땅 속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물을 퍼내도 금방 차가지고 어떻게 파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파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거 놔두고 대꼬를 갖다가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밀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수관이 거기에 이렇게 공간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느껴지긴 하는데 하수구 그 물 내려가는 데가 꽉 막혀가지고 그리 물이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물이 계속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거는 그 하수구 구멍을 뚫는 차를 불러가지고 이거는 뚫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 네,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이렇게 휘어지는 파이프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속에다 넣어서 이렇게 좀 뚫어보고 싶은데 휘어지는 파이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잠깐만요, 좀 뚫을 만한 게 있나 한번 좀 찾아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거 뚫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저거 뚫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서 이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수도관, 그러니까 하우스 파이프 그 15mm짜리 20mm짜리인가 15mm짜리인가 그 파이프가 한 3m 정도 되는 게 이렇게 긴 게 이렇게 중간에 꺾어져 가지고 못 쓰게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하수구에 집어넣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입구에는 이렇게 떨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파이프를 가지고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직 물이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뭐 흙만 파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이프를 가지고 가니까 그거 갖다가 휘어지지 않는 거 갖다가 어떻게 뭘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한번 나와 보시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게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좀 세게 밀면은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밀면서 그 조금씩 들어가는 거를 파이프를 조금씩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한 50cm 정도 들어갔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 파이프 요 위에 쪽에서 그 구멍에서 샥 하고 물 빠지는 소리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뭐지? 물이 빠지나? 그래갖고 다시 귀를 기울이고 물을 봤더니 물이 차오르지 않고 물이 빠지는 거예요. 야, 됐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더 이렇게 꺾으면서 더 집어넣고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흔들고 또 집어넣고 흔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다 뚫혔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밑에 보니까 아주 한 10년도 넘었는 그런 게 그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시멘트인데 한 이만해요. 이만한 게 그 하수구 구멍 입구에 꽉 막고 있고, 거기에 나무가 막히고 비닐가 막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수구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만한 시멘트 돌멩이를 꺼내고 나무를 꺼내고 비닐을 꺼내고 했더니 물이 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김 차장님도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나오시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 뜰어서 너무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걸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방법을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생각을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집에 올라가다가 그네 가게 전화해가지고, 집사람인데 나 거기 갈 테니까 필라프 한 개 포장 좀 해달라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들렸다가 필라프 한 개 하고 감자 튀김, 그리고 치즈볼 한 개,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거는 사이다 갖고 왔는데 차에서 먹다가 차에서 놔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건 없는데 그 하수구 구멍을 이렇게 뚫을 수 있은 게 오늘은 제일 큰 수확인 것 같아요. 포크레인 기사분도 일을 하다가 물이 이렇게 좀 하고 나면 고일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은 여기다 이렇게 좀 덮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기분 좋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도 그 사무실에 얘기하지 않고 거기를 이렇게 메꿀 수 있어서 또 감사했고, 오늘 또 오후에는 1톤차 그 짐이 들어와 가지고 지게 차러 왔다가 그걸 또 하나 내려가지고 짐을 내렸고, 그리고 23일날
목요일 날, 오늘 20일인데 목요일 날 대전에 출장 가야 돼요.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서 여기서 4시에 떠나야 돼요. 꼴뚝새부터 일나가지고 또 대전까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날도 잘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고, 그래도 사무실에서 믿고 이렇게 출장도 보내고 일을 맡기니까 참 감사하죠. 지금 나이 먹어서 요즘 다들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직장에 들어가서 6월달이면은 지금 2년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을 인정받고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큰애는 아까 가게 갔더니 열심히 요리하려고 정신없더라고요. 배달 주문 때문에. 그 회사에는 또 반장님께서 내일 연차 쓰신다고. 아니, 내일은 연차가 아니라 반장님은 연차 정직원이 아니라서 내일은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병원에 갔다 올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무슨 마음인지 내일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이 뭐 빠지면 빠지고 안 빠지면 뭐 안 빠지고 이런 건데, 본인이 생전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오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직장에도 가게도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어머니인데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요즘 독감이 다 심해서 난리인데 혹시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해서 전화 드렸다고 했더니, 지난번에 김치 가지러 갔을 때도 감기에 걸려 있었고 지금 한 2달 정도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나아가지고 괜찮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안 내려가 괜찮으니까 감기나 걸리지 말고 건강이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면은 어머니 뵙고 와야지. 감기 걸리고 못 가도 건강한데 왜 안 가요? 건강하면은 갔다 오고, 감기 걸리면 독감 때문에 감기 걸리면은 식구들이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오라는 얘기인데 어머니들은 다 뻥이에요, 뻥. 그래, 오면 너무 고맙지, 뭐 그때 와라 하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유, 참,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늘 마음으로만 효도하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들 전화 문안 드리고, 전화 끊을 때게 꼭 어머니인데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어머니도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고맙다 어머니가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어머니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해 주세요. 참 감사해요. 지난번 또 동생인데도 카톡을 했어요. 왜 했냐면은 카톡에 사진에 보니까 1월 1일날 일출했다는 걸 찍었는데 사진을 잘 찍었더라고요. 갈대처럼 풀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풀 사이에서 그 복판으로 이렇게 해가 쫙 이렇게 떠오르는 걸 찍어가지고 카톡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야? 참 잘 찍었다 하고 칭찬을 했더니 내가 찍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히히 하면서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찍었다. 너는 사진도 참 잘 찍는구나 하고 또 내용을 보냈어요. 동생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니까 참 감사하고, 이번에 누나도 그 명절 때 지난번에 누나 통화했는데 이번 명절 때 누나도 될 수 있으면은 나도 내려가려 하니까 명절에 집에서 그러면 엄마 집에서 한번 만나자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누나를 반 지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누나 보기에 참 힘들어요. 여기서 한 100km도 안 되는데 안동에 사는데 누나가 잘 안 와요. 어머니 잘 가신 어머님 댁은 가는데 동생 만나러는 안 와요. 또 내가 가려 그러면 오지 마라 하고, 그래서 누나 집에는 가지도 못하고 또 만나기도 힘들어요. 오늘 또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혼자서 떠드는 얘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누가 구독을 2번이나 해주셨던데 누가 구독을 해주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은 아니겠죠? 내가 아직 이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를 우리 가족들인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모를 텐데 구독 2분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는 나의 일상에 하루하루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일기처럼 써가지고 영상을 올려놨다가 시간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내가 나이 먹어서 그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 하고 궁금하면은 이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나의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있었던 일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행여나 오해하는 이런 또 쓸데없는 얘기 들으시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놨다가 나중에 큰애 때문에, 작은애 때문에,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집사람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다가 나중에 야 이놈아, 너 그때 나를, 엄마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걸 너 알아? 그러면 애들이 언제 우리가 말씀 이겼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나 착하게 자랐어요. 그럴 때에 이 영상을 한번 털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오직하면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다 내가 올려놨겠냐 이놈아, 그러면서 한번 털어주면은 그들도 나중에 철들고 난 이후에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말썽을 일으켰구나, 참 엄마 아빠 많이 힘드셨겠다 라고 그들도 깨닫고 더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